오늘 캠퍼스 24에서는 배고픈 청춘을 위한 든든한 한 끼, 다양한 대학교 학생식당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인성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곳, 국제대학교를 찾아갑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경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엔 이 밥심 채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 6,500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뭐 이젠 10,000원 한 장으로는 우리 윤경 씨랑 밥도 같이 못 먹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에겐 싸고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식당 음식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종대 학생식당이 광진구 맛집으로 통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고기 덮밥 먹어보겠습니다. 짜장밥이요. 한박스테이크 끝없이 밀려드는 손님.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나요? 소금구이요. 네? 소금구이요. 그 다음으로는요? 새우튀김 알밥이요. 인터뷰 중간에도 주문이 끊이질 않는데 북적이는 학생식당. 그중 최고 인기 메뉴인 소금구이 덮밥이 궁금하다. 소금구이 덮밥 빨리 보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역시 세종대 학생식당의 신의 메뉴라고 불릴 만한 비주얼. 소금구이와 고추장 그리고 짬뽕 국물의 궁합이 환상적입니다. 소금구이 덮밥 외의 메뉴들도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이거 메뉴만 보면 학식이 아니라 꼭 퓨전 레스토랑의 메뉴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마치 급식실 아줌마들이 해주는 것처럼 그냥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그냥 이제 뭔가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를 온 느낌? 식사를 하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가 좋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몇 번 오게 됐어요. 저렴해서 아이들이랑 먹기 좋고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많고요. 서대문구에 사는데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 올 때마다 끝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하루에 몇 명이나 학생식당을 찾을까요? 하루 평균 요일마다 틀리지만 보통 2,5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밖에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메뉴도 다양해서 밖에서 먹는 퀄리티와 안에서 먹는 퀄리티가 똑같고 가격은 더 저렴하니까 여기로 많이 오십니다. 신촌 일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최고의 학식을 찾아 연세대에 왔습니다. 학생식당의 학생들. 대부분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 걸까요? 뭐 드실래요? 공순이 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순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순두부찌개. 각종 언론 매체와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에도 소개될 정도라네요. 불판 위를 가득 채운 순두부찌개들. 끓여내기 무섭게, 내놓기 바쁜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주문. 주방도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5, 600개 나올 것 같아요. 공학원 순두부찌개. 일반 순두부찌개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3,000원에 따뜻하고 뭔가 좀 국물 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러면 순두부가 제일 선택이 적당하죠. 80년 됐어요. 그 학교 원조 순두부찌개예요. 여기 그러니까 식당의 순두부의 그 소스를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 계신 그 분들이 개발을 하셔서 순수하게 딴 매장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년 동안 사랑받아온 연세대 순두부찌개 화이팅입니다. 학식 열전 마지막 종착지는 서울대학교. 최근 서울대가 특별한 학식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우와! 한 끼 식사가 1,000원이라고요? 꽉 들어찬 식당 내부. 진짜 1,000원에 식사가 가능할까요?
딱 1,000원만 내는 학생. 진짜 식권에도 1,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행렬. 학생들이 기다리는 1,000원의 식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봉밥에 밑반찬, 건더기가 실하게 된 국까지 함께 나옵니다. 공깃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1,000원 내고 반찬도 받을 수 있고 국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처음에는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아침 식사를 하는 줄이 굉장히 짧았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고 또 등교를 아침에 일찍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서울대의 1,000원 식사.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넘치는 학식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이준영 학생이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했습니다. 전국 300여 개 대학의 학식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인데요. 대학생이었던 그가 학식 앱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학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학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맛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피드백 구조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럼 메뉴라도 좀 잘 보여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앱이 그 학식을 더 맛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고픈 청춘들이 돈 걱정 없이 든든하고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학생 식당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야, 영상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러게요. 저 학교들 진짜 빨리 찾아가 보고 싶어요. 저도요. 메뉴들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스튜디오에 이준영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과 4학년 이준영이고요. 현재 학생 식당 애플리케이션 밥대생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운영자. 네. 네, 환영합니다. 자, 학생 식당 학식 애플리케이션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말해서 버스 도착 알림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버스 도착 알림을 보고 어떤 버스를 탈지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식당 메뉴를 보시고 어떤 식당을 갈지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학생 식당의 메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격이라든지 다른 학생들이 남기신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준영 학생이 다니는 카이스트도 학생 식당 음식이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많은 외부인들께서 지금 찾아주고 계신데요. 저희 학교 서측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급식 자율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고 부축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반찬별로 가격을 따로 받아요. 네. 그래서 밥은 얼마, 어떤 반찬은 얼마, 제육볶음은 얼마 이런 식으로 200원, 300원 이렇게. 네, 이렇게 받아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학교 식당이 참 맛있긴 했어요, 그렇죠? 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유, 참. 그런데 이준영 학생은 앱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메뉴들을 봤을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음식 어떤 게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한국외대 학식이 가장 유명하고 저희 앱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캠퍼스인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우동, 돈가스, 갈비탕 이런 것들을 2,000원 정도의 가격에 맛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서울대학교 아침 식사가 1,000원에 나왔다고 하는데 전남대학교나 삼육대학교도 비슷한 가격의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000원, 말이 1,000원이지 요즘 1,000원 한 장 들고 나가서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이 앱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식당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고요. 영양사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송통의 창구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 그래요. 오늘 이준영 학생 만나고요. 진짜 결심했습니다. 전국 학생 식당 음식 투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죠. 좋죠. 좋습니다. 저도 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둘만 갈 거예요.
네, 저도 대학 시절 생각하면서 학식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들려준 이준영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를 찾아가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인성 좋은 인재를 기르는 곳 국제대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죠. 도전, 열정, 희망, 학생의 꿈과 길을 성공으로 이끄는 대학교.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전문 직업인 육성. 배려할 줄 아는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인성 좋은 인재들의 요람, 국제대학교를 만나보시죠. 벚꽃이 만개한 봄날, 국제대학교는 인성교육이 한창입니다. 예의 바른 대학교, 국제대학교. 현재 국제대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냐고요? 바로 인사를 잘하자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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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좋은데 벚꽃 보러 가요. 안녕하세요. 많이 먹었습니까? 네. 밥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어이구, 학교 구내식당 학식 아. 나왔어요. 학식. 학식장.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시행되기 전하고 후하고 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인사 전에는 솔직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굴만 알고 지내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그 다른 과들과도 얼굴만은 좀 알 수 있고, 좀 교수님이라는 분이 되게 좀 높고 좀 괜히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라도 하면은 교수님도 이렇게 좋게 웃어주시면서 받아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지금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은 학교의 하나의 그 전통이 되기도 했고, 이 선배와 이제 후배 간에 이 자연스러운 그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 지금은 좀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 뭐 저나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학생들 이제 스스로 서로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예쁘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함으로써 표정이 또 이제 밝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저희 국제대학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가 밝고 회의지만 공부도 잘 되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게 되니까. 요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입시 때도 그 면접에 의해서 100% 학생들을 이제 뽑는데, 지금 저희 학생들이 주로 한 그 취업 시에 진출하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너무너무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밝은 표정, 밝게 인사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취업에서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6년 평택공업전문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낸 국제대학교. 1998년 평택공과대학으로 개교를 했으며 2006년 국제대학교에 이르렀습니다. 모델학과부터 수입 자동차 정비학과, 호텔 관광과 등 다양하고 차별된 학과와 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인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고루 갖춘 국제대학교 학생들. 고등학교나 이제 학생 때는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운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인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밝아졌다는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예의 바르다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좋은 품성을, 좋은 인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시작이 바로 인사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냥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교는 인사 캠페인뿐 아니라 금연하기, 친구 사귀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발한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특강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 이제 우울한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그 대학생들과 관련해 갖고는 그 고용절벽, 청년 실업 등 대단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가만 또 돌이켜 보면은 구인난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확신을 갖고 자기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은 아마 이제 얼마든지 그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는 이제 일반적인 그 얘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자기 준비를 잘 해준다면은 아마 확신을 갖고 자기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성이 바른 인재를 기르는 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의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의 범절에 조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살기 쉬워진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인사 잘하는 습관 하나가 국제대학교 학생들에겐 인생의 가치를 높여줄 좋은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꼬박 50년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현장에 산 증인이 있어 화제인데요. 바로 계명대 신일희 총장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학생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는 백발의 신사. 손녀뻘인 학생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신사에게서 격식과 권위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0살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백발의 주인공은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입니다. 신 총장은 학생이라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육자라는 철학으로 꼬박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저희들은 나무 키우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가 강단에 서기 시작한 건 지난 1966년. 중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27살 나이에 혼자 힘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시립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반백년 동안 오로지 후황양성 한 길만 걸어왔지만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만큼이나 숱한 풍상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회상에 젖기도 합니다. 죽도록 공부시켰어요. 못 살 정도로 공부시켰는 그것이 학생들 기억에 남아있을 거고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의 생각을 사회에 적용하는 남 해치지 않고 하는 그런 제자들 참 많아서 그건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 총장이 교육계에 몸을 던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유학 시절 사진과 노트,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신 총장이 프린스턴 대학이 배출한 100대 인물로 꼽힌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고 교육 발전에 몰두해온 신일희 총장. 보람과 혼란, 아쉬움을 거듭해온 우리 교육 현장의 생생한 흔적이 그의 어깨에 실려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자리한 설린대학교와 광주광역시의 송원대학교가 YTN과 콘텐츠 교류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YTN은 설린대와 송원대 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할인 스토어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YTN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는 인터넷보다 싼 가격으로 노트북과 가전,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2015년 산업계 관점대학 평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34개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금속, 게임, 미디어, 식품 등 4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군산대에 최상위 등급을 주었습니다. 특히 군산대 신소재공학과는 산업체육고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지난 15일 중국 주룽자동차 코리아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호남대는 내년 신설 예정인 미래자동차공학부에 해당 업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 측은 한 해 20명 이상 호남대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는 지난 19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이순신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임진왜란 4대 해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산대첩의 주요 경과와 역사적 의의 등 모두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역량과 조선 수구대 역할을 재조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2016년 1학기도 이제 절반쯤 지났습니다. 네, 새 학기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학생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 I wanna share